사실 계엄에 정보사가 동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HID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임무는 주소권 폭파하라, 김정은이 납치해와라, 뭐 문건을 절취해와라, 그런 게 저희의 임무지 조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부대가 아니거든요. 선관위 인원들이 출근을 하면 체포를 해라, 데리고 있어라. 아, 감금하고 있어라. 네, 데리고 있어라, 감금하고 있어라. 뭐 이런 임무를 받았다라고 저희를 돼지들이라 불렀어요. 돼지부대.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한 방에 잡아먹는 거잖아요. 임무수행 보내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임무수행 갔다 오면 그래. 그래서 사실 이번 사태도 저는 엄청 개탄스러워요. 특히나 그 출중한 인원들을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시키려고 하면서 이게 잘 되든 잘못되든 무조건 얘들은 폐기 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뒤탈이 없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는 내란 사태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나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점들은 뭔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선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란으로 맺어진 커플들인데 그렇죠, 네. 그 지금 검찰이 밝혀낸 것은 사실상 사령관급들에 관한 것이고, 네. 그렇죠? 특히 어둠의 영역들, 노상원과 관련된 혹은 북한을 어떻게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가, 이 대목은 어둠 속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드론 관련해서도 드론 사령관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제대로. 그리고 노상원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수사 발표를 안 하는 건지 초기 알려진 거 외에는 그 수첩에서 조금 나온 거, 네. 그 외에는 나온 게 없어요. 네. 결과로. 언론 보도도 거의 끊어져 있고. KBS 추적 60분에서 AI로 백령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수첩에 네, 나온 거. 네. 백령도 작전. 작전. 네. 백령도 작전을 AI로 재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캡처 화면인데 AI 재현을 하면서 저 마지막에 끌려가는 저 사람은 저 아닙니까? 저거? 아, 그러네요. 머리가 이렇게 뜬 게. 저 머리를 하는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리가 저거보다 길거든요. 그러네요. 비율이 안 맞아, 비율이. AI가. 근데 저렇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요. 노상원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평온해 보여요. 저거보다 훨씬 더. 질질 끌려갔겠죠. 그렇죠. 예. 제 발로 어떻게 걸어요. 이미 시신 상태거나. 예. 제 발로 어떻게 걸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AI가 내 다리를 너무 짧게 만들었어. 근데 디테일하긴 한데 노사원 얘기하고 그래서 외환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대목이 아직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네. 자, 노상원 얘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도가.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노상원의 역할, 그리고 노상원이 하려고 했던 바,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박선원 의원님은. 아니, 그거 별개로 예. 그 10월 12일 날 예. 저녁에 북한에서 긴급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뭐 무인기가 나타났다. 무인기 얘기부터 할까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홍장원 차장에게 한 9시경에 전화를 했어요. 계엄 전에 홍정원 차장에게. 예, 왜냐하면 10월 10일 날 밤에, 그날 밤에 제가 정보에 간사하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뭐냐. 첫 번째는 국정원에서 했냐. 두 번째는 북한에서 이것 빌미 삼아서 도발할 것 같냐. 그랬더니 잠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는. 와서 자기 쪽에서는 안 했다. 그러니까 해외 대테러 국적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장 쪽에서 대북 쪽이니까 어떻게 했냐. 이 차장 쪽에서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북한의 도발은 어떻게 할 것 같냐. 그래서 지켜봐야 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이 기간이 10월 7일부터 9일까지가 이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할 때라서 북한으로서는 최고 긴장하고 있을 때죠. 특히 평양이 뚫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전 그 자체로는 뭐 과거에 북이 우리나라
많이 그 드론을 보낸 적도 있고 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예민한 시기에 했고 들켰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삐라를 뿌리는 것보다 정찰 같은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용도가 뭔지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한 이틀 지나서 바로 제가 일하던 그 직장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거 우리가 2020년, 21년 요때 시제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체 자체는 우리 께 맞다. 시제품입니다. 그래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 하고 이제 말았었는데 그 뒤로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님도 계속 그 드론 사령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이 제보도 많이 받고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정보를 수집한 가운데 이제 이거를 공식 제기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드론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국정원 단위에서 이거 한 거냐 북한 동향 어떠냐 하고 계엄 전에 물어보셨고 네, 한참 전이죠. 이때는 10월 12일. 그리고 그건 이제 국정원 통해서 얻으신 것이고 김병주 의원님은 군에서부터 이제 받은 제보를 네. 가지고 우리가 보낸 게 맞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건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제가 궁금한 대목은 굉장히 시끄럽다면서요, 얘가. 네. 그게 비밀 작전이 아니라 들키려고 한 거 아니냐. 거꾸로. 그리고 그 북한의 가장 고위 간부들이 사는 동네에다가 뿌렸잖아요. 삐라의 목적은 그거를 보고 동요에서 그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그 남쪽으로 넘어오라든가 또는 그 안에 그런 소문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고위 간부들이기 때문에 최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삐라를 뿌릴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삐라가 통하지 않을 곳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소리가 큰 무인기를 보냈다는 건 들키려고 한 거 아니냐. 네. 열받으라고. 그렇죠. 지금 그 무인기는 평양에 떨어졌다고 평양에서 사진을 제시한 무인기와 예. 그 시점에 12월 12일인가요? 10월 12일 날 그 연천에서 발견된 무인기, 예. 연천에서 주민 신고로 발견된 무인기는 거의 비슷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외형상으로 봐도. 예, 외형이 비슷한 거고 여러 가지 SBS에서 분석을 해서 올렸던데 제가 그 사진은 연천 경찰서에 있다라고 했고 받으려고 했는데 연천 경찰서에서는 군에서 막아서 못 주겠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SBS는 주민 신고 누구 했는지 가서 취재를 했는데 신고자 분이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비교해서 일치했다는 거를 언론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네, 확실히. 그리고 10월 10일 날 그 평양에 나타났던 날이 3일, 9일, 10일이었는데 10일 날 저녁에 무인기 훈련을 했었거든요. 우리 군에서. 네, 드론 사령부에서. 그거 다 알겠어요, 네. 이제. 제가 우리 군인에서 보낸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것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당시 그 전에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적인 위기가 계속 왔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해서 이것을 만회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우리가 계속 의심을 했었고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평양에 전단을 뿌렸다. 이거는 북한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최고위층이 네. 사는 곳에다가 자존심을 긁어버린 거죠. 북한이 스스로 얘기하는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에 대한 욕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비난. 그런 거는 북한 군부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예전 같으면 도발을 했죠.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아마 러시아에 파병 보내고 뭐 정신없으니까 바로 그 시점에 그게. 네, 두 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랬지 않나 유추는 되는데 그렇게 북한을 유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러다 보면 당장 정치적인 위기를 해소할 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쪽이 이슈가 커지니까. 그리고 혼란이 오면은 비상계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된 거죠. 북한이 응하지 응해주지 않은- 않아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혼란을 유도를 해서 비상계엄의 사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해서 생각을 해서 북한군으로 네. 위장한 작전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노상원의 기획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글로 넘어가기 합니다. 전에. 네. 근데 이 대목은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방에서 수사를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요. 네. 왜냐하면 군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미 다 제공했고 더 이상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분야가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 달이 뭐냐면 됐는데. 무인기 부분하고 네. 네. 노상원 부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무인기는 무인기대로 좀 수사가 되고 있을 거다. 잠깐만요. 무인기 하나 더 있는데 네. 안보실에서 다이렉트로 중간에 군의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드론 사령부에 지시하였다. 이런 의혹 제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우리 당의 그 국방위 간사 부승찬 의원이 제기를 했고 예. 제보를 받아서 했는데 그거는 안보실에서 고발을 당했어요. 부승찬 의원이. 그게 전면 부인하고. 그래서 부승찬이가 제공받은 거는 안보실에서 다이렉트로 드론 사령부를 지시했고 국방부하고 합참도 알리지 마라 하고. 해서 했다라는 제보였는데 이것은 안보실에서 극구 부인을 하고 고발 조치까지 한 상태라서 여기서 더 이상 하다 보면 우리가 고발당할 거예요. 고발은 부승찬 의원만 당하라고 해놓고. 아니 그런 설은 있었어요. 그 저희 이제 10월 하순에 그 국정원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그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안보실에서 국정원장도 모르게 몇 사람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백령도에서 그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 잘 모른다 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답이었고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우리 신성범 위원장에게 우리 국정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낸 건 맞는데 우리 국정원은 아니다. 아니 어쨌든 한잔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국정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충분한 진술이 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었죠. 이 북한을 자극해서 그 전쟁을 국지전을 유발하려고 하였다. 이게 확인이 되면 이건 외환죄고 네. 이건 내란과 버금가는 큰 죄여서 여기 연루된 사람도 또 한덕이 사실은 구속 기소될 감인데 이쪽은 아직 그 수사의 진도도 느리고 이건 특검이 와야지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우는 우리 국방이나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분야에서 조금 더 나간 수준이에요. 지금은 그거 확인하는 수준.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수사는 저는 아주 빙상안의 일각 정도만 노출이 됐다고 봐서. 자, 예. 그러면 이제 이 노사원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넘어가 보죠.